아, 시간 됐으니까 시작해봅시다. 네. 오늘 할 거는 엘가말 인크립션이고요. 저 월요일 날 여러분 정수론 하면서 뭐 제곱 빠르게 하는 방법이나 또는 뭐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구현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 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엘가말 인크립션을 할 거고요. 이 엘가말 인크립션은 잘 아시다시피 DL 어썸션 기반한 공개키 암호입니다. 이제 공개키랑 비밀키를 서로 만들어 가지고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하겠다 그 말이겠죠. 이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어썸션 같은 경우는 이제 y를 g의 x승이라고 할 때 g와 y를 알아도 x를 찾기가 힘들다. 이 점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는 이 y를 공개키로 x를 비밀키로 하면은 공개키를 알아도 이 비밀키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암호문에 써도 되겠죠. 네.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두 사람이 어떻게 주고받는지 살펴보죠. 일단 오른쪽 사람이 메시지를 뭔가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주기에는 뭐 중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게 노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에 해당되는 공개키로 암호화해가지고 요 사람만 복호화할 수 있도록 이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으면 복호화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말 인크립션은 앞에 봤던 거듭 제곱 이용해서 할 거고요. 주로 암호문은 두 개의 형태로 나오고요. 첫 번째는 요 제네레이터에 대한 랜덤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개키에 대한 랜덤 제곱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공개키 y는 앞에서 말했을 때 g의 x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C1에다가 x제곱을 곱해서 그거의 역수만 알면은 그러면 이 C2와 곱했을 때 원래 메시지가 복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y는 g의 x제곱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C1에 g의 x 가지고 y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고 각각 r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C1에 x제곱을 해가지고 그것의 역수만 찾으면은 C2와 곱해서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은 일단 암호화 복호화 하기 전에는 뭔가 셋업이 필요하겠죠. 어느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안 복호하겠다. 그것은 일단 저희는 이것을 계산을 하는데 모듈러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라임, P가 필요할 거고 그 ZP 내에서의 제네레이터 G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비밀키에 대한 제네레이터의 X제곱을 하면은 공개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PGY를 다른 사람한테 뿌리면은 이걸로 암호화해줘. 나는 그러면 내 키 가지고 복호화할게가 성립이 되는 거고. 해서 이 퍼블릭 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썼던 전체 프라임과 제네레이터 그 다음에 이 y가 될 겁니다. 비밀키는 요 x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보내려는 사람이 랜덤 값 아무거나 임의 값을 뽑아가지고 각각 제네레이터와 공개키의 거듭 제곱을 해서 메시지를 곱해주면은 이게 암호문이 되고요.
말했다시피 이것을 다시 파싱 해가지고 C2에 C1x제곱을 역수를 곱하면은 메시지가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역수를 과연 어떻게 구할까요? 네, 맞아요. 유클리드 오제법을 이용할 거예요. 이 바로 C2에 C1의 인버스를 곱하는 건데 구하는 방법은 저희가 월요일 날 했던 유클리드 호제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유클리드 호제법이란 게 저번 시간에도 들었지만 다시 복습을 하자면 어떤 두수 A, B가 있을 때 이 dxy가 나온다는 것은 이 A, B의 최대 공약수가 D가 되도록 만드는 xy가 존재한다예요. 그러한 xy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GS에 대하여 내가 모듈러를 진행을 하면은 이 by는 모듈러 b에서 0이 될 거예요. 왜냐? b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러면 모듈러 b를 적용을 했을 때 ax는 d가 되겠죠. 그러면 이 a와 b가 서로 소이면은 x는 a의 역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모듈러 연산을 엘가말 인크립션에서 프라임 P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소수는 어떤 수가 와도 서로소죠.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드 호제법을 하면은 무조건 이 최대 공약수는 1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요 두 번째 dxy 중에서 x자리에 오는 수가 이 c1 x제곱의 역수가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요? 괜찮나요?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같이 이제 코드를 구현을 해봅시다.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유클리드 호제법이나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했던 거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죠?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셋업에서 일단 첫 번째로 프라임 P랑 그 다음에 그 ZP 내에서의 제네레이터 G를 뽑고 그 다음에 임의의 값 X를 뽑아가지고 제네레이터의 프라이빗 키 거듭 제곱하면은 공개 키가 된다고 했어요. 이 P는 저희가 그냥 1024비트에서 랜덤하게 뽑는다 라는 의미의 요 프라임 난수 생성기를 사용할 거고요. 그 내에서 제네레이터는 이것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세이프 프라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세이프 프라임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 EQ 플러스 1의 EQ를 제네레이터로 쓸 거고요. 그 알고리즘은 깊게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일단 랜덤한 수, 요게 프라이빗 키, 아까 봤던 X가 되겠죠. X를 ZP 내에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아래서 G에 프라이빗 키 누르려 P를 진행해서 Y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private key X랑 public key PGY를 다 뽑을 수가 있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인크립션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뭐 계산하는 거나 그런 건 많이 써봤잖아요. 간단하게 똑같이 써봅시다. 해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제네레이터에 랜덤을 제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랜덤은 위에서 제가 미리 써놨고요. 해서 이 랜덤한 수를 하나 뽑아가지고 거듭 제곱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저희 앞에서 썼던 스퀘어 멀티플라이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G를 Y제곱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희 퍼블릭키에 있던 G와 랜덤값 R 그거를 퍼블릭키에 있는 프라임 P로 모듈러 하겠다. 그 값을 첫 번째 아무 문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퍼블릭키의 랜덤 값을 제곱해가지고 메시지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거듭 제곱하는 건 똑같겠죠? 그러면 퍼블릭키의 y를 랜덤 값으로 거듭 제곱한다고 그랬고 이거를 다시 메시지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나온 아웃풋과 그 다음에 메시지를 곱해가지고 모듈러 P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맞죠? 근데 저희는 이 계산하기 위해서 빅넘 타입을 사용을 했고 평소 출력하거나 그런 거 확인하려면 다시 캐릭터 타입으로 변경을 해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마지막 변경만 해주면은 인크립션은 끝나겠죠. 저는 지금 뭐 빅넘 배열로 정의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냥 간단하게 C1, C2로 따로따로 쓰셔도 되고요. 일단 그러고 너무 열심히 안 적으셔도 돼요. 끝나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해 안 되시는 부분만 있으면 말해주세요. 해서 요 위에 계산한 결과만큼 제가 일단 공간을 할당을 해가지고 빅넘 타입에서 넘겨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바이트만큼 일단 공간을 잡아서 이만큼 공간을 할당을 해줄 거고 여기다가 옮겨주면은 그러면 아무문이 16진수로 표현이 되겠죠? 간단하죠? 어렵나요? 여기까지 인크립션이에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들 괜찮으신가요? 괜찮은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되셨다면 이제 네. 시제로가 저희 앞에서 봤었던 그 인크립션 하면은 지금 저는 배열로 설정해가지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네. 현재 제 코드 상으로는 이 첫 번째는 제네레이터의 알선. 요거는 메시지에 이런 식으로 인크립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대로 적어서 옮긴 것뿐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암호화를 했으니 복호화를 해야겠죠. 복호화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암호문을 두 개로 쪼개 놓은 다음에 첫 번째 거 거듭 제곱해서 역수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듭 제곱해서 역수 구하는 것까지 해봅시다. 일단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앞에 있었던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암호문을 프라이빗 키로 인크립션 하는데 모듈러 P가 있을 거고 저는 이것의 아웃풋을 뭐 위에서 제가 역수를 구하려고 인버스를 정의해 놔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역수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유클리드 호재법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저희는 따로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했으니까 요걸 테고 자, 그러면 인버스의 역수를 구하는 거고 저희는 현재 모듈러 P에서 계산을 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저희가 몰라? 요거라고 그랬죠? 요거를 다시 쓰면은 C1의 X제곱에 요 DXY 헷갈리겠다. 얘를 알파 베타라고 쓰면은 C1 X제곱에 알파 더하기 P의 베타가 D가 되는 이러한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예요. 근데 이 P는 소수죠. 현재 프라임. 그렇기 때문에 이 D는 사실상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얘가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에 이제 모듈러 P를 똑같이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C1의 X제곱의 알파에 P 베타 모듈러 P는
얘는 P로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될 거고. 그러면 C1의 X제곱에 알파 모듈러 P와 같아지겠죠? 요게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파는 C1의 역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C1의 X제곱의 역수는 dxy의 X자리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요것과 C2를 곱하면은 원래 메시지가 복구가 되겠다. 이제 나머지는 곱하기만 하면 되겠죠? 이거를 메시지를 아웃풋할 거고 C1과 dxy의 x를 서로 곱해서 모듈러 p를 하면은 그러면 원래 메시지가 나오겠다. 맞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이 마지막 바꾸면서 길이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러면 디크립션이 끝나게 되겠죠. 한번 지금 메시지 헬로 월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어이구야. 점이 찍혀 있네요. 점 메시지고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소수 찾는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길면은 2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실행 시간 동안 중요한 거 알려드리면은 거듭 제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역수 찾는 거. 이 역수 찾는 것은 저희 RSA 배웠을 때 이것의 역수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시크릿 키와 퍼블릭 키를 설정을 했죠. 셋업에서. 다음 시간에 역시 쓰일 거고 잘 기억해서 실습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헬로 월드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RSA입니다. 지금 공지가 안 뜬 거 봐서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은 시험이 없지 않을까. 아마 과제는 하나 더 나갈 걸로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건 제 권한이 아니라.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